네,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전문가분들과 상담 필요하시면요. 02-2638-3999번으로 편하게 전화 주시고요. 또 1668-2838번으로 보험 상담 신청이라고 간편하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먼저 시청자님과 전화 상담으로 이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5살 딸이 있는데요. 네네. 지금 현대에 네. 불인구 CI보험 가입하고 있는데, 네네. 이 보험이 좀 어떤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우선 보험료 얼마 정도 내고 계실까요? 지금 107,512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5살 따님이 가입하신 보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상담 나눠볼게요. 김희한 전문가와 인사 나눠보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이 보험 언제 가입하셨나요? 2015년 3월에 가입했어요. 아, 그럼 우리 따님 뭐 병원 가시거나 아프거나 다친 적이 있으실까요? 올해 여름에 수두 한번 걸렸었고, 또 감기로 병원 간 거 있고, 또 연락도 응급실 한 2번 정도 간 거 있고요. 또 아토피가 좀 있어요. 그럼 혹시 지금 보험증권 보실 수 있나요? 아니면 보고 계신가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증권 안에 그 담보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어린이 보험이다 보니까는. 일단 암진단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암진단비. 그 암진단비 옆에 만기가 나와 있을 텐데 100세 만기인가요? 아니면 뭐 20세 만기, 30세 만기인가요? 30세 만기요. 30세 만기요. 네. 그러면은 뭐 뇌혈관 질환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뇌혈관 질환이라는 담보가 있는지. 잠깐만요. 네. 예, 여기도 30세 만기요. 30세 만기요. 혹시 가입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가입 금액이 내열관이 1,000만 원. 1,000만 원이요. 그러면 지금 이 두 가지 말고 다른 담보들 봤을 때 만기 보시면은 100세 만기 돼 있나요? 아니면 동일하게 또 다 30세 만기로 돼 있을까요? 100세 만기도 있고요. 네네. 지금 아까 얘기한 그 암진단비랑 네네. 그 내열관 질환이랑 또 허혈소 신장 질환 그리고 여기 상해 호혈장애 1억 이것도 그것도 돼 있으시고요. 예. 일단은 뭐 우리 따님께서 병력이 조금 있으시더라도 다행이신 게 지금 이제 어린이보험, 무해지 어린이보험 보험사가 이렇게 병력이 굉장히 많으셔도 다 무리 없이 변경이 가능한 회사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가입한 회사이고요. 하지만 이때 가입했을 때 10만 원이나 보험료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좀 높은 보험료 같아요. 왜냐하면 5살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실손보험료가 10,000원이 이하 정도 될 것 같아요. 10,000원 이하이고 아니면 10,000원 초반대인데 가장 우리 보험에서 가장 비싼 담보는 바로 암진단비나 뇌혈관 질환, 뭐 심장 질환 이런 담보들이 가장 비쌉니다. 하지만 그런 담보들이 30세 만기로 돼 있는데도 10만 원이면은 아마 뭐 적립보험료가 조금 더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좀 조정이 다시 한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5살 아이를 무해지 어린이 보험이라는 보험으로 만약에 변경을 하신다라면은 지금 가입금액 관련해서 아까 뇌혈관 관련해서 1,000만 원인데 지금 뭐 아이들 같은 경우는 3,000만 원까지도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7만 원대로 실손도 다 포함해서 7만 원대로 준비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보험이 어차피 실손보험이 더 유리합니다. 지금의 실손보험보다도. 그래서 실손을 제외하고 나머지 뭐 20세 만기나 30세 만기 이런 특약 같은 경우는 삭제를 한 다음에 무해지 어린이보험으로 다시 구성을 하시면은 조금 더 보험료도 줄일 수 있고 보장 면에서도 훨씬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첫 번째 전화 상담 김희연 전문가와 꼼꼼하게 진행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도 내 보험 혹은 우리 가족 보험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상담 필요하시면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99번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고요. 자, 그럼 저희는 이어서 문자 사연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내용 먼저 보시죠. 네, 뒷번호 9834님이시고요. 방송을 보니 암 진단비는 연봉보다 높아야 한다고 나오던데 진단비 7천만 원 정도 준비하려면 보험료가 얼마나 필요한가요? 우선 뒷번호 9834님 연령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단비 7천만 원 정도 준비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보내주실 때 연령 같이 보내주시면 참 좋은데 네. 근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일단 연봉 이상을 7천만 원 얘기하신 거면은
뭐 한 40대 중반이시거나 50대 초반이실 것 같아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은 우리 시청자분들 경제적 여건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지금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한 중상층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연령대 기준으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내 나이가 45세 이상이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암진단비 관련해서 이제 갱신형과 비갱신형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갱신형 같은 경우는 보험료, 월납보험료를 조금 적게 내지만은 갱신 시점에서 다시 갱신을 해야 되는데 3년, 5년, 뭐 10년 갱신형은 갱신 도래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요즘은 굉장히 긴 장기 갱신형이 30년 갱신형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활용하면은 30년 동안 보험료는 조금 줄이면서 계속 유지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하 이제 45세 미만인 분들 같은 경우는 비갱신형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갱신형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보험료를 납입을 다 끝내면 이후로는 이제 보장만 만기 때까지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45세 미만 분들은 아직까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비갱신형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암진단비 뭐 가입금의 기준은요, 최소는 못해도 내 연봉의 한 80% 정도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 암은 치료비도 있지만은 바로 생활비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 치료비는 실손을 가입돼 있기 때문에 병원비를 대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술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손에서 자기부담금이나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대신 내는 거고, 진단비는 정말 말 그대로 생활비입니다. 암이나 뭐 이대 진단 걸렸을 때 당연히 회사를 다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병가를 내거나 퇴직을 하기 때문에 생활자금으로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 연봉의 80%, 가장 뭐 좋은 거는 내 연봉의 2배를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령과 상황에 따라서 나에게 필요한 보험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요. 우선 저희 전문가분들과 상담부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 번호들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고요. 또 간편하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분과도 한번 전화 상담 이어가 볼게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남편 보험 문의 좀 하려고 전화했어요. 네, 남편분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45세요. 네, 그리고 남편분 현재 보험 상황 좀 알 수 있을까요? 삼성화재 실비가 처음 가입했을 때 이제 11만 8,291원 정도 했었거든요. 네. 네, 이번 달에 보험료가 많이 올라서 12만 4,300원대로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동부화재 운전자보 5만 원대 가지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흥국생명 라이프 업종 종신보험 있어요. 네. 네, 한 6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네, 그럼 실비하고 운전자 보험, 종신보험 이렇게 세 가지인데 보험료가 자꾸 오르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우선 김희연 전문가 바로 만나보시죠.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뭐 증권을 보고 계시나요? 아니면은 지금 뭐 보험 가입한 지 얼마나 된지 알 수 있을까요? 세 개 다 같은 때 한 2016년도에 가입했어요. 2016년도요. 네네. 아까 그 흥국생명의 라이프업 종신보험 얘기하셨는데 이 네. 보험 혹시 저축보험이라고 생각하고 가입하신 거죠? 네, 그렇죠. 그럼 이거 처음 가입했을 때 보험료가 얼마였을까요? 추가납이 뭐 해서 30만 원? 네. 네네. 네, 다음 달도 30만 원 더 내야 한다고 했어요. 바로 하셨군요. 네. 가입하고 네. 다음 달에 네. 바로 추가로 30만 원 하셔서 네. 총 60만 원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삼성화재 보험료 오른 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은 알고 계시나요? 보험료가 올라서 전화했더니 네. 그 실손하고 나머지가 다 갱신형이라서 오른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배우자분 남편분께서 뭐 5년 이내에 입원하거나 수술하시거나 아니면 뭐 드시는 약이나 최근에 뭐 병원 갔다 온 거 있을까요? 아니요. 보험가입 한 번도 그 보험금 받은 적 없고요. 네, 요즘에 살이 좀 쪄서 허리가 불편하다는 거 빼고는 네. 네, 없어요. 허리 쪽으로는 그럼 병원 안 가셨나요? 네네. 일단은 흥국생명 라이프업 종신보험부터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종신보험입니다. 말 그대로 사망했을 때, 남편분이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건데, 네.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축이라고 생각을 해서 추가 납입을 많이들 네. 해서 가입을 하셨는데, 좀 목적과 다릅니다. 이 보험은 저축보험이 절대 아니고요.
그다음에 네. 보험사의 저축보험이 아닌 이렇게 종신보험을 활용하시면은 사업비로 많이 빠집니다. 추가 납입한 네. 30만 원은 사업비가 많지 않지만 처음에 가입한 그 30만 원은 사업비가 한 2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보험사 사업비로 빠져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삼성화재 실손의료비인데, 이 보험료 오른 점에 대해서는 삼성화재는 일단 실손은 모든 보험사가 다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네. 나머지 부가적인 특약이 있습니다. 뭐 골절 진단비, 골절 수술비, 여기에 암 진단비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요, 삼성화재는 다 3년 갱신형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 가입했던 시점에서, 그래서 3년마다 계속 보험료가 오를 겁니다. 네. 지금 우리 남편분은 다행히도 병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삼성화재 실손의료비를 그대로 두시고 나머지 특약, 3년 갱신형 특약을 다 삭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그리고 무해지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면은 그때 당시에 가입했던 것보다도 가입 금액 더 높게 준비를 하실 수 있고, 흥국생명 같은 경우도 보험료를 좀 낮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보험료로 이렇게 납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 15만 원 정도는 제가 충분히 낮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약 한 30만 원 정도만 납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운전자 보험 5만 원인데 운전자 보험이 굉장히 많이 내고 계십니다. 평균적으로 운전자 보험은 10,000원대면 충분히 다 준비가 가능합니다. 뭐 부가특약으로 해서 자동차 부상 등급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넣으셔도 2만 원도 안 돼요. 근데 아마 적립보험료라 해서 내가 이 보험을 위해서 가입하는 금액이 10,000원, 2만 원이면 추가로 3만 원을 보험사에 저금하는 게 이제 적립보험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봐서 삭제하는 방법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시청자님의 고민도 명쾌하게 해결해 봤는데요. 여러분도 보험 관련 모든 궁금증 저희 받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아래 번호 02-2638-3999번으로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문자 사연도 한번 만나볼게요. 내용 먼저 보시죠. 네, 뒷번호 6623님이시고요. 37살인데 실비 21만 원, 암보험 5만 원, 뭔지 모르는 8만 원짜리까지 총 34만 원을 보험료로 내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실비만 남기고 해지하라는데 어떻게 할까요? 지금 실비만 남겨놓으셔도 보험료 부담이 높으신데 여기에 또 뭔지 모르고 계시는 보험도 있으세요. 네, 네. 어떻게 보실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내가 가입한 보험을 잘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는 문제인 건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실손보험 하나만 된다라고 하면은 보험사들이 다른 부가적인 보험들을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실손보험은 우리가 병원 갔을 때 병원비를 돌려받는 거고요. 아직 30대이기 때문에 이런 병력에 관련해서 크게 위험에 대한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암이나 뇌, 심장질환은 다 50대 이후에 나타납니다. 남성분들은 조금 빠르기 때문에 40대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그럼 이런 병에 걸리면 뭐가 문제냐? 바로 생활비가 문제입니다. 생활비 관련해서 우리가 진단비를 준비를 하시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수술비와 뭐 입원 일당 이런 게 다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손은 또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있죠. 과거에 가입하신 분들은 10%지만 최근에 가입하신 분들은 비급여 부분에서 또 20%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얼마나 안 되지만은 우리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암에 걸리면은 치료비만 있는 게 아니죠. 병원 다니는 비용과 먹는 비용 굉장히 많습니다. 유기농으로도 다 드시고 있으시고, 그 다음에 뭐 버스, 지하철보다는 거의 다 택시를 환자분들께서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가적인 비용이 더욱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37세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연령대에 비해서 보험료를 굉장히 높게 내고 계시는 겁니다. 실비를 20만 원, 21만 원 내고 계시는 거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생명보험사에 아마 종신보험을 가입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내고 있는 거고, 만약에 CI 보험을 준비를 하셨다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뭔가 모르는 보험에 대해서 또 8만 원을 내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왜냐면 이 보험이라는 게 굉장히 월남마다 계속 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1년 내는 게 아닙니다. 뭐 20년, 30년 내는 거기 때문에 꼭 내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되고, 지금 우리 시청자분 병력이 없다라면은 한번 자세히 다 보험 증권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은 이 부분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새롭게 하면은 한 10만 원 중반대면은 37세면 충분히 가입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도 방송 보시면서 나도 궁금한 보험이 있다 혹은 뭔지 모를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보험 365 전문가분들과 상담부터 꼭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99번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고요. 또 1668-2838번으로 보험 상담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전에 저희가 30대 중반의 젊은 층 분들도 암보험을 비롯해서 필수 보험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 확인을 해봤는데 특히 요즘에는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상당수 질병들이 이 30대부터도 발병이 된다고 합니다. 자, 김미아 전문가님, 이렇게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질병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바로 이제 암보험입니다. 암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이제 50대 이상 분들이 많이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요즘은 정말 젊은 분들이 많이 걸리고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 관련해서 여성암 1위가 갑상선암이고 2위가 유방암인데 갑상선암과 유방암 여성분들 20대 여성분들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이대질환 관련해서 뇌질환과 심장질환, 우리 혈관이라는 게 굉장히 좁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요즘은 이제 음식 관련해서도 많이 바뀌었죠. 뭐 피자나 햄버거 이런 거 많이들 드시고 계시고 또한 운동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3대 질환 관련해서 많이들 걸리고 계십니다. 네, 그럼 이 시간 통해서 성별과 나이를 떠나서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누구나 주의, 또 대비하셔야 할 중대 질환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희연 전문가님, 어떤 자료부터 먼저 볼까요? 일단 우리나라 분들이 사망하는 질병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할 건데요. 우리 남성분들과 여성분이 조금 다르지만 1위부터 3위는 동일합니다. 1위 같은 경우는 남녀 동일하게 암이 사망 원인 1위고요. 그다음에 2위에서는 우리 심장질환입니다. 그리고 3위는 뇌질환. 여성분들 먼저 보겠습니다. 여성분들은 또 5위와 6위에 이런 만성질환인 당뇨와 고혈압 질환이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 약만 먹으면 괜찮다라고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런 통계를 보면 또 그렇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7위에는 알츠하이머라는 이런 치매가 여성분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성분들께서 40대 이상 분들은 치매보험을 따로 또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남성분들을 봤을 때는 거의 뭐 폐렴이나 뭐 관질환 뭐 이런 부분은 이제 흡연과 음주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각 연령대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1세부터 80세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특이하게 한 1세에서 9세는 또 암이 있어요. 이 이유는 우리 아이들 뭐 백혈병이나 선청 면역력 질환이 거의 다 이제 암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20, 30대는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우리 보험에서는 이제 질병에는 들어가지 않죠. 하지만 20대, 30대 또한 3위와 2위에 암이 있습니다. 그리고 40대부터는 모두 다 1위가 암입니다. 다 암이죠. 그리고 자살을 제외하겠습니다.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제외해서는 심장질환, 뇌질환, 심장질환 1, 2, 3위가 다 암, 심장, 뇌질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준비할 때도 이런 병력에 관련해서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준비할 보험은 바로 이제 암보험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으로 준비를 하셔서 이런 질병에 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충격적인 통계죠. 30대만 해도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암에 의한 사망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사망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건요. 갑상선암같이 완치 가능한 암이 아니고요. 좀 큰 그런 질병이라는 거죠, 전문가님. 네, 그렇습니다. 뭐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뭐 진짜 완치율 99.9%의 암이고 치료비도 막 그렇게 많이 들진 않습니다. 하지만은 뭐 위암, 간암, 뭐 폐암 이런 암들, 일반 암들이 굉장히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성분들 관련해서 2위에 유방암이 있습니다. 이 유방암은 굉장히 젊은 여성부터 많이 발병이 되기 시작하고 전이가 가장 무서운 암이 바로 이 유방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방암에서 내가 가입한 보험사가 일반암이 아닌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생명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수혜감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 가입 금액보다 조금 더 많이 적게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내 보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말만 들어도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특히 30대 직장인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암 치료비가 굉장히 또 높잖아요. 어떻게 감당을 해야 할까요, 전문가님? 네, 암은 굉장히 많은 종류의 암들이 있죠. 일단은 치료비로 봤을 때 간암이 가장 많이 듭니다. 6,622만 원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폐암 같은 경우 만약에 흡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폐암에 걸릴 확률이 더욱더 높기 때문에
진단비는 더욱더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2대 진단 나오죠. 뭐 심장 뇌질환 있는데 4천만 원, 3천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에 관련해서는 사망률도 1위지만은 치료비가 이렇게 더욱더 많이 들고, 그다음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생활비를 꼭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여주신 질병들은 30대는 물론이고요.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된 분들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질병들이었습니다. 자, 저희 암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이 보험이 왜 필요한지 계속해서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99번 열려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또 심장질환과 뇌질환도 이 치료비가 만만치 않다고 들었어요. 같이 좀 알아볼까요? 네, 앞서서 심장질환 치료비 보셨겠지만 4천만 원대였습니다. 하지만 이 심장질환은 2017년도에 관련해서 다빈도 수술, 우리나라 분들이 가장 많이 수술에 10위에 해당된 바로 이 협심증 질환의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 수술 건수에서는 7위를 차지했습니다. 스텐트 삽입 수술은 바로 이 협심증에 걸렸을 때 처음 시행하는 시술이 바로 스텐트 삽입 시술입니다. 그리고 2017년 50대 이상의 수술 인원을 봤을 때 4번째로 스텐트 삽입 수술이 가장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장질환에서도 협심증 관련한 가장 경증인 부분에 시행하는 게 스텐트인데, 심장질환 수술 방법이 이렇게 총 4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 수술 건수에 봤을 때 스텐트 삽입 수술이 80%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굉장히 적습니다. 뭐 관상동맥 우회 수술 같은 경우 5.1%인데 그 밑에 수술 구분이 있죠. 비관열과 관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차이는 뭐냐면은 관열 수술 같은 경우는 절개를 한다는 겁니다. 가슴을 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인데 비관열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뭐 요즘 로봇 수술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된 수술이 다 비관열이죠. 그러면 예전에는 관열 수술이 많았습니다. 무조건 가슴을 열어서 수술을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의료기술 발달로. 근데 보험사들이 이렇게 보장하는 게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험 가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나라 국내 보험사가 8개의 손해보험사가 있고 생명보험사는 12개 이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알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이 비관열 관련해서 보상을 관열과 동일하게 하는 회사를 꼭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심장질환에서 스텐트 삽입 평균 횟수가 3.1회입니다. 고혈압, 고지혈,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 주변에서 협심증 걸리신 분들 관련해서 스텐트 삽입 시술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 만약에 한 분께서 어제 수술하셨는데 이 스텐트라는 게 주기가 있습니다. 교체 주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3회 정도. 그러면은 한 관리를 정말 잘하시면은 7년 이상 정도이지만은 또 술 담배 하시고 음식 조절 안 하시면은 빠르면 3년 안에 다시 재교체 시기가 오기 때문에 심장질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수술을 한다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이 스텐트 삽입술처럼 꼭 필요한 수술을 비용 부담 없이 좀 완벽하게 보장받으시려면 보험을 어떤 기준으로 준비해 보시는 게 좋을까요? 네, 보험사가 심장질환에 관련해서 판매하고 있는 담보는 총 2가지입니다. 허혈성 심장질환과 급성심근경색이라는 이 담보인데, 먼저 환자 수 볼게요. 협심증, 앞서서 스텐트 삽입술 가장 먼저 시행하는 질환이죠. 68.6%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이 20.3%. 그러면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급성심근경색은 보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환자의 10.5%밖에 되지 않죠. 급성심근경색은. 하지만 이 부분을 봤을 때 89%가 다 허혈성 심장질환 환자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우리나라에 보험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 생명보험사는 다 급성심근경색입니다. 생명보험사.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은 손해보험사에서도 뭐 일부 회사들인데 최근에 들어서 보험사들이 뭐 아프신 분들이나 건강하신 분들 1,000만 원 이상 가입했지 그전에는 다 300만 원, 600만 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험 가입할 때도 급성심근경색보다는 허혈성 심장질환을 꼭 준비를 하셔야지 나중에 보상 관련된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CI보험 준비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표를 내자면 CI보험은 아마 이 정도의 점밖에 안 될 거예요. 약관을 한번 보시면은 맨 밑에만 보면 됩니다. 모든 종류의 협심증 및 심근형, 심근증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돌아올게요. 이 부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특징을 보여야 되는데 뭐 심전도 변화, 우리 건강검진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심전도 관련해서 뭐 ST 분절, 티파 이런 거 새롭게 출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상 관련해서도 더욱더 우리가 수월하게 준비를 하려면 이런 보장 범위를 꼭 알고 계셔야 되고, 내가 가입한 보험사의 보장 범위가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가입하신 보험증권 꺼내 보시고요. 저희 방송 함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어서 뇌혈관 질환의 보장 범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뇌혈관 질환은 총 3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리한 게 바로 이 뇌혈관 질환이라는 거죠. 이 모든 코드를 다 보장하는 게 뇌혈관 질환입니다. 그러면 전체 환자 수 뇌출혈 같은 경우는 8.5%밖에 되지 않죠.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가장 중증 질환이기 때문에 뇌출혈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분포도 봤을 때 뇌혈관 질환 이거 다 합하시면은 한 3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뇌졸중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죠. 뇌경색증, 특히 우리나라 분들 뇌경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합하면 한 1%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뇌출혈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죠. 여기 8.5%. 그래서 이 뇌질환도 가입할 때는 뇌혈관 질환 가입하는 게 가장 좋죠. 아무 병에 걸려도 상관없잖아요. 다 보상이 가능하고. 근데 이제 뇌출혈은 동일하게 생명보험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사는 이 뇌혈관은 아예 판매 안 하고 있어요. 뇌졸중은 판매를 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2015년도부터 GI보험이라는 보험을 출시한 이후부터 뇌졸중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게 다 뇌출혈입니다. 그리고 손해보험사도 마찬가지로 손해보험사 뇌혈관 질환 아까 동일하게 판매 시점이 한 2015년도부터 16년도부터인데 가입 금액이 이때는 굉장히 적었어요. 300만 원, 600만 원. 최근 들어서 1000만 원 이상 준비가 가능한 거고요. 이것보다도 더 적은 거는 CI보험. CI보험 여기 있습니다. CI보험 아마 보상받으신 분 보험사에서 한 2%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CI보험 약관 보시면은 뇌출혈, 뇌경색은 보장에서 제외. 보실게요. 뇌경색 40% 이상 환자들이죠.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뇌출혈 안 된다는 거죠. 뇌혈관 당연히 안 되겠죠. 그 이유가 25% 이상 장애가 남아야지 보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진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25% 장애 한번 볼게요. 5가지 우리가 일상생활 기본 동작 관련해서 장애를 매깁니다. 일단 목욕 관련해서 일부 부위 때를 못 미는 상태가 3%, 2시간 이상 배변 활동 못 참는 게 5%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평지에서 100m 이상 걷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게 10%입니다. 이거 5가지 다 합해야지 26%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렵게 보상받는 보험 말고 정말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 질환을 준비를 하셔야지 나중에 보험사와 분쟁 없이 그리고 싸움 없이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주의하셔야 할 이 암과 이대 질환 각각 알아봤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도 점검이 좀 필요하겠다, 혹은 앞서 살펴본 중대 질환에 대해서 완벽한 보장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보험365 전문가분들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99번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고요. 자, 그런데 앞서 살펴본 이 질병들을 보험을 전부 따로따로 가입하기엔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저렴하게 이 모든 질병을 잘 준비하는 방법 혹시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보험에서는 뭐 각각 다 분별이 되어 있는 보험이 있지만은 이렇게 다 모아놓은 보험을 바로 이 종합건강보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곳에 다 모아놓은 보험. 그래서 이 보험 같은 경우는 가입 연령 70세까지 가능하고요. 만기는 80세 만기가 있지만은 요즘 100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90세, 100세. 그래서 50대, 60대 분들은 굳이 100세 고집 안 하셔도 됩니다. 90세 만기로 하시면은 보험료를 한 번 더 줄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무해지 환급형. 보험료가 일반 보험보다도 약 30% 정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보험 가입한 게 10만 원이다. 이 무해지로 변경하시면은 한 7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입을 하시면 되고, 또한 암진단비가 이게 감액이 없다. 이 감액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암보험 가입하신 분들, 성인분들 같은 경우 1년 이상이 돼야지 내 가입금액 100%를 보상을 받습니다. 1,000만 원 가입했다 1년이 넘어야지 100%고 1년 미만이면 50%만 보상을 받아요. 근데 이 부분을 감액이라 얘기하는데 이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1일 면책 기간 암보험 가입하고 90일 동안에는 검진 받으시면 절대 안 돼요. 90일 넘어서 받으셔야겠죠. 그래서 91일부터 100% 보상한다는 거죠. 1년이 안 넘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 질병 후유 장애 3% 이상 담보가 다른 보험사보다도 보험료가 이 보험사는 30% 정도 저렴합니다. 질병 후유 장애가 암 진단비 정도의 보험료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도 저렴하고 60세까지 앞서서 우리가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 가장 보장범위 넓은 담보죠. 그래서 1,000만 원까지 가능하고 고혈압, 고지혈 이런 병력 있으셔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좀 안타깝게 당뇨 있으신 분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 고지혈 환자분들만 그리고 70세까지는 뇌혈관, 허혈성 그리고 인공관절 수술비 각각 600만 원씩 가능하고 만약에 보험가입 기간에 암에 걸리시잖아요. 좀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은 그때부터는 보험료를 안 내도 되십니다. 아예. 그래서 납입 면제 조건이 암에 걸렸을 때 납입 면제 조건까지 있습니다. 네, 종합건강보험 플랜 보셨는데요. 중대질환부터 인공관절 같은 정형외과 수술비까지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 보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 플랜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번호 02-1638-3999번으로 계속해서 전화 주시고요. 자, 다음은 이 종합건강보험의 주요 담보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그래서 암이 우리나라 사망원이 1위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있습니다. 암진단비 최대 5천만 원까지 준비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유사암 2천만 원. 유사암 같은 경우 대표적 질환이 이제 갑상선암입니다. 또 뭐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이런 암들인데 이런 암들은 뭐 완치율이 워낙 높고 치료비가 많이 들지 않지만 과거에 암보험 준비하신 분들 유사암이 다 10%에서 20% 이렇게 보상돼 있을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내가 가입돼 있다. 그러면 100만 원에서 200만 원만 보상하는 거죠. 그 이유는 보험사들이 완치율도 올라가고 치료비가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가입 금액을 줄인 건데 지금은 오히려 더욱더 많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상해 사망이 이제 보험사에서 얘기하는 기본 계약이에요. 우리가 넣기 싫어도 무조건 넣어야 되지만 이 보험사는 월납보험료 4만 원 이상이 되면은 일반 상해 사망이 연계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미만일 경우는 5천만 원의 연계가 있고 또한 이 질병 후유 장애 3% 이상 담보 굉장히 중요한 담보입니다. 이 담보가 보험사들 판매한 지가 한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인분들 같은 경우 3천만 원까지 준비가 가능한데 안타깝게도 이 담보를 준비를 하시려면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고혈압, 고지혈 이렇게 있으시면은 안 되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 진단비 1,000만 원 그리고 수술비 3천만 원. 만약에 수술하면은 같이 플러스해서 4천만 원 보상 받으시는 거고요. 질병 수술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30만 원도 추가로 받겠죠. 그리고 질병 입원 일당 첫날부터 보상하는 겁니다. 1일째부터. 그래서 입원 일당도 첫날부터 3만 원. 그리고 34대 특정 질병 수술비라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뇌혈관 수술비도 여기에 들어가고 허혈성 심장질환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또 추가로 500만 원 더 해야겠죠. 그러면 4,530만 원 이렇게 보상을 받으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골절로 이제 겨울철 되면은 빙판길이나 넘어질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골절 진단비 50, 수술했을 경우 50, 그러면 수술하면은 100만 원 받으시는 거겠죠. 그리고 암 수술비 200과 암은 꼭 수술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방사선 치료나 약물 치료 했을 경우 각각 500만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뇌혈관과 심장질환과 인공관절 각각 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우리 운전자 보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운전자 보험은 이것 때문에 가입하는 겁니다. 교통사고 처리 지원은 뭐냐? 형사합의 지원금입니다. 12대 중과실 저지르면은 합의를 안 할 경우 우리가 입건되기 때문에 형사합의금이 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민사합의는 따로입니다. 민사합의는. 그래서 민사할 때 변호사 선임 비용 이렇게 500만 원. 그리고 국가에서 벌금이 떨어집니다. 12대 중과실. 그 2천만 원 한도에서 벌금까지 해서 이렇게 다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종합건강보험의 주요 담보들 하나하나 짚어주셨는데요. 이 보험에서 상대 질병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질병 후유 장애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연령층에서 후유 장애가 생기는 질병하고 상황이 꽤 많다고 들었는데 이번 플랜은 질병 후유 장애가 발생했을 때 어떤 보장을 어떻게 받으실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한 가지 예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20대에 이 보험을 가입을 하고 이런 질환이 걸렸을 때 척추 디스크 질환은 만 18세부터 노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 요즘 같은 경우 우리나라 아이들 같은 경우 워낙 학업에 중시하기 때문에 디스크 질환이 더 빠르고요. 22세 때 디스크 10% 받아서 3천만 원 준비했을 때입니다. 3천만 원.
300만 원을 수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50대 돼서 당뇨에 걸렸는데 이 당뇨는 합병증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죠. 그리고 당뇨는 유전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가 당뇨이면 우리 자녀도 체중 관리나 이런 부분이 안 되면 당뇨에 걸릴 일이 높기 때문에 합병증에서 50%, 눈 실명이 가장 첫 번째로 오죠. 그러면 1,500만 원 보상받는 거고 우리 발목 절단 같은 경우 60%이기 때문에 1,800만 원 보상받는 겁니다. 60세 돼서 이제 암에 걸릴 시기가 돼서 뭐 위암이나 뭐 대장 이런 게 걸렸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은 절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4분의 3 절제할 경우 50%입니다. 위 같은 경우.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 난소가 2개가 있죠. 그래서 한쪽 절제하면 50%입니다. 그래서 1,500만 원 또 추가로 수령하고요. 그다음에 신장 관련해서 이 당뇨가 또 합병증이 신장입니다. 그래서 투석 관련해서는 75%에서 2,250. 계속 보상받는 겁니다. 계속. 3,000만 원 이 안에서 계속 보상받는 거고 나이 들어서 이제 관절, 인공관절 수술했을 때 30%, 양쪽은 60%. 그리고 마지막 치매까지 걸렸을 때 그러면 7,650이나 8,850만 원 이렇게 수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단비는 한 번 받고 없어집니다. 하지만은 이 후유장애 담보는 이런 질환마다 계속 보상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암과 뇌질환, 심장질환 등의 중대 질환을 비롯해서요, 이 한국인이 가장 흔히 노출되는 상당수의 질병들 든든하게 보장하는 뉴 종합건강보험 플랜 만나보셨습니다. 0세부터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해요. 연령폭도 넓은 만큼 전문가와 상담 통해서 더 자세한 상담 나눠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99번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인 남녀 누구에게나 필요한 건강 상식과 보험 정보 이어가 보고 있는데요. 앞서 짚어봤듯이 이 중대 질환이나 만성 질환의 발병 연령대가 확 낮아지면서 그만큼 좀 유병자다 이런 꼬리표를 달게 되신 분들이 정말 많다고 들었어요, 전문가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병자분들 같은 경우 내가 병이 있다 해서 다 유병자가 아닙니다. 조금마다 차이가 있는데 이 유병자 보험은 앞서서 건강한 분들과 동일한 통합보험으로 또 준비가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고 그래서 또 무해지 보험이 있습니다. 갱신형과 비갱신형 이렇게 나눠져 있고 보험사가 물어보는 건 딱 3가지입니다.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 이게 병원을 간 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2년 이내 입원 및 수술 하지만은 병력 관련해서 212가지 관련해서는 고지를 하셔도 보험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5년 이내 암만 아니시면은 어느 분들이든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보험사 같은 경우는 유병자 보험에서 바로 가장 보장 범위 넓은 심내혈관 질환 수술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방 만나볼 거고요. 그다음에 납입 면제에서 상해 질병 80% 이상 후유장애 그리고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이 질환 중에 하나만 걸리면 그 순간부터 보험료를 아예 납입을 안 하셔도 보상이 가능하답니다. 네. 유병자 보험이지만 건강체와 동일하다고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래서인지 유병자 보험 중에서 이 보장 범위가 가장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심장질환 관련해서인데 우리가 허혈성 심장질환이 아까는 가장 보장 범위가 넓다라고 진단비 부분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수술비에서는 이 보험사만이 가장 넓습니다. 그 이유가 뭐 급성 류마티스열이나 만성 류마티스열, 허혈성 심장질환에서는 보상 안 하죠. 뭐 당연히 이 특성형이나 급성은 더 안 하겠죠.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타 형태의 심장병, 근데 허혈성 심장질환은 이 2가지에 관련해서 보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상하는 질병이 바로 어떤 질병이냐? 이 3가지 질병입니다. 심부전, 부정맥, 심장판막질환. 의학용어 때문에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조금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 심부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샤워하잖아요. 물줄기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고 부정맥 같은 경우는 더운 물, 차가운 물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규칙적으로 심장이 뛴다. 갑자기 빠르게 뛰거나 갑자기 느리게 뛰는 게 바로 이제 부정맥이죠. 이 2가지의 질병에 대해서 아마 시청자분들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허혈성 심장질환에서는 보상 안 한다는 겁니다. 심내혈관 같은 경우만 보상을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판막입니다. 우리가 피가 역류되는 걸 방지하는 게 이제 판막인데 거기에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 또한 허혈성 심장질환에서 보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병자분들이 건강하신 분들보다도 이 심장질환에서는 수술비 조건에서 더욱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325 조건의 유병자 종합보험 플랜 만나보고 있고요. 이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의 몇 가지 플랜도 따로 준비하셨다고요, 전문가님?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기본계약 같은 경우 상해 사망이 되는데 최소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납입 면제 대상이라는 건 아까 우리 5가지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그리고 상해 질병 80% 이상 후유장애 겪었을 때 납입 면제고, 그다음에 질병 수술비나 이 부분이 중요하죠. 부정맥, 심부전, 허혈성 심장질환에서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1,000만 원 보상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각각 500만 원, 그리고 71대 이 보험사가 특정한 71가지의 질병에 관련해서 500만 원인데 병력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 500만 원을 주는 질병은 뇌혈관과 뭐 허혈성 심장질환, 뭐 고혈압 이런 수술이고요. 그다음에 다발성 13대, 35대는 조금 더 보상 금액이 적죠. 그리고 뭐 치액 수술비 같은 경우는 더 적고요. 그다음에 당뇨나 고혈압으로 인한 수술비도 500만 원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험료랑 보상 먼저 얘기할게요. 스텐트 삽입 수술. 우리 심장질환에서 협심증일 때 가장 먼저 시행하는 수술이죠. 그럼 2,000만 원 어떻게 보상받으시냐? 여기 1,000만 원, 그 다음에 허혈성 심장질환 500만 원, 그 다음에 71대 질병 수술비 500만 원. 그렇게 해서 2,000에다가 질병 수술비까지 해서 2,020만 원 보상받는 겁니다. 부정맥은 심뇌혈관에만 가능하죠. 하지만 허혈성에서는 안 됩니다. 71대에서는 또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0만 원이고요. 뭐 당뇨 고혈압 같은 경우 71대와 아까 당뇨 고혈압 수술비 있었죠. 그래서 뭐 60대 분들 같은 경우 여성분들은 다 거의 3만 원대죠. 지금 50대부터 70대까지 다 여성분들 3만 원대고 60세 남성분들부터는 조금 보험료가 인상이 되지만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가입 금액하고 이런 가입 금액 조금씩 줄이시면요, 보험료 충분히 더욱더 줄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도 걸렸을 때 보험료가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이 점까지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80세 이상인 우리 부모님을 위한 플랜도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래서 80세, 90세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가입 금액이 적죠. 뇌혈관 질환에서 200만 원, 허혈성 심장 질환 200만 원. 하지만 심뇌혈관 관련해서는 1,000만 원이 동일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71대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500만 원. 하지만 당뇨 고혈압 수술비는 100만 원이죠. 그래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 10년 갱신형 같은 경우는 90세에 이제 갱신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5년 갱신형은 85세에 갱신되는 거죠. 그래서 보험료가 오히려 짧은 갱신형이 더욱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보험료 너무 부담되시면은 굳이 10년 하시는 것보다는 5년으로 하시거나 가입 금액을 좀 줄이시면 될 것 같고, 여성분들은 80세 분들 32,000원대, 앞서서 50대부터 80세까지는 거의 다 3만 원대로 준비가 가능합니다. 네, 앞서 325 조건의 유병자 보험 플랜 만나보셨는데요. 다음은 유병자분들을 위한 두 번째 플랜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앞서서 암이 5년 이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5년 이내에 암이 없습니다. 그리고 2년 이내 입원 및 수술이 1년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은 다 동일합니다. 하지만은 암, 뇌출혈, 심장질환 이런 질환이 있으신 분들, 보험 가입이 안 된 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3.1보험이라 해서 3개월 이내에 병원 간 적 있는지, 1년 이내에 입원 및 수술 하신 적 있는지, 여기에 해당 안 되시면은 어떤 질환이라든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중증 질환 환자분들이 준비하시는 보험이고, 또한 여기에 납입 면제까지 있습니다. 저는 이 납입 면제가 보험사에서 이렇게 인수를 열어주는데 과연 있을까 했는데,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걸렸을 때도 동일하게 납입 면제가 있습니다. 네, 이 3.1 조건의 유병자 보험 플랜은 어떤 분들이 가입이 가능하신 거고, 또 주요 담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까 3.1에만 해당 안 되시면 됐죠. 그래서 3.1. 그래서 4개월 전에 뭐 뇌혈관 질환이나 협심증 진단받고 약물 치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2대 진단을 또 다시 준비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1년 2개월 전에 뭐 디스크나 이런 관련된 수술하신 분들, 그리고 암 관련해서도 3일이니까는 3일에만 해당 안 되시면 되죠. 5년 이제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수술한 지 1년만 넘으면 1년 1개월 전 뭐 위, 유방, 자궁, 폐암 어떤 암인들 이런 수술하신 분들은 다 가능하고요. 그래서 담보로 봤을 때 상해 사망은 최소 지금 100만 원 준비가 가능하고, 암 진단비 유사암 동일하게 각각 2,000만 원씩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수술비 1,000만 원씩 하면은 수술했을 때 2,000만 원
보상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 그리고 암 수술했을 때 200만 원, 그리고 21대 21가지의 질병 관련해서 200만 원과 상해 질병 수술비 각각 100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중증 질환 분들도 이제 건강하신 분들이나 아까 유병자 3.25 보험처럼 가장 보장 범위 넓은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 질환을 1,000만 원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역시 3일 조건 유병자 보험 플랜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번호들 이용해 보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유병자 보험 플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플랜이죠? 네, 이제 중증 질환은 아니지만은 3일에 해당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보험사가 5년 이내 암, 뇌, 심장, 그리고 간경화, 만성 질환 이 질환만 아니면은 3일에 해당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제 수술하신 분들, 뭐 오늘 수술하신 분들 다 가능하죠. 그래서 기본 계약은 1,000만 원이고 중환자실 관련해서 10만 원 이게 기본 계약입니다. 의무적으로 넣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암 진단비가 오히려 더 높죠. 중증 환자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5천만 원에 유사암 2천만 원 그리고 뇌혈관 질환 진단비 1,000만 원 뇌졸중도 추가로 1,000만 원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심장 질환에서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는 조금 반절인 500만 원이고 급성심근경색 1,000만 원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은 추가로 2천만 원씩 더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 수술비 100만 원, 그리고 유사암 수술비 30만 원. 그리고 2대 기간이라 해서 뇌질환과 뭐 심장질환 이런 관련해서 관열 비관을 5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다 준비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과거에는 이제 아프신 분들은 보험 가입이 힘들었지만 요즘은 아픈 분들이 보험 가입을 빠져나가기가 오히려 더 힘들기 때문에 만약에 준비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 2019년 아직 한 달 정도 이제 남았는데 이 기간 안에 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